자, 오늘 할 거는요, 중복 조합입니다. 중복 조합이요. 중복 조합과 중복 순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그 각각의 선택을 할 때 구분을 한다와 구분을 하지 않는다의 차이예요. 뭐 이런 거 아까 그 처음에 제가 설명할 때 비밀번호 돌리듯이 그 자물쇠 돌리는 자물쇠들 비밀번호 정하듯이 혹은 너네들이 각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팀을 골라봐. 누구 저기 뭐야 정재는 무슨 팀 좋아해, 저기 뭐야 시훈이는 무슨 팀 좋아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러니까 고를 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은 중복 순열로 들어갔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중복 조합 같은 경우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은 베스킨라빈스, 그 베스킨라빈스 쿼터라고 하든가 뭐 하프 갤런이라든가 뭐 갤런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이즈 뭐 몇 가지만 골라라.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세 가지 맛을 고르라고 할 때 그 아르바이트생한테 나는 진짜 초코에 환장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초콜릿 무스, 두 번째 초콜릿 무스, 세 번째 초콜릿 무스 주세요 라고 하면 서로 다른 맛으로 세 가지 골라주세요 라고 그거 같은 맛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네 하고 또 뜯어주나요? 그냥 상관없죠. 내가 같은 거를 고르던 다른 걸 고르던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골라놓은 애들은 먼 옛날에는, 그러니까 요새는 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베스킨라빈스가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밑에, 아래서부터 채워주다 보니까, 이 통 기준으로 얘기할 때, 그 첫 번째 맛이 밑에 깔리고, 두 번째 그 맛이 중간에 깔리고, 이렇게 막 세 번째, 네 번째 막 이렇게 막 담아주다 보니까, 그 담는 순서도 생각보다 중요했단 말이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심지어, 민트초코 덕후여서, 그 인간이랑 같이 먹으면 꼭 한 종류 맛은 민트초코를 골라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들아, 우리는 모두가 그 아이한테 얘기를 하죠. 제일 먼저 골라. 민트 초코지? 왜? 밑장을 깔아야 맛이 덜 섞이잖아요. 민트 초코가. 근데 그게 아니라 위에다가 섞으면 애가 막 녹으면서 민트 초코가 막 흘러. 그 아래랑 막 스카스카 돼갖고 이건 민트 초코 죽이 되는 그런 느낌. 뭐 민트 초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 취향은 인정해줘야 되니까. 저는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돈 주고 사 먹지 않아요. 눈앞에 있으면 먹어요. 약간 이런 쪽이어서. 근데 또 제 옆에 있는 애는 싫어해요. 그래서 그 완전히 분리해서 먹는 걸 좋아하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막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담아줄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랬는데 요새는 어떻게 어느 순간부터 뭐 이렇게 담아주지 않아요? 이렇게 개수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안 그런 데도 아직 있어요? 심지어 스쿱이라고 하는 그 퍼서 하는 것도 기계가 바뀌었고 요새는 약간 판때기 같은 걸로 이게 긁어서 이거를 벽에다 붙이던데 이렇게. 안 그래? 그, 그래? 요렇게 구분을 해서 주더라고요. 순서가 그러니까 맛이 최대한 안 섞이도록 한쪽에다가 몰아서 막 요런 식으로 넣어주더라고요. 네 가지 맛이라고 하면.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네는 순서가 없습니다. 먼저 고르던 나중에 고르던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인간, 우리 민트초코 덕후가 먼저 고르던 나중에 고르던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 빨리 꺼내. 야, 퍼서 딴 데 담아. 라고 얘기를 하던 뭘 하던 하면 되니까요. 그죠? 이런 게 바로 중복 조합입니다. 자, 그럼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거를 그럼 구분할 때 단순하게 그거만 좀 해볼까? A라는 애들이 충분히 많아. A가 되게 많고 B가 되게 많고 C가 되게 많아. 그쵸? 베스킨라빈스도 한 숟가락 딱 뜨고 나면 다 떨어졌는데요? 또 딴 거 고르세요.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세 개를 선택한다고 생각해봐. 뭐? 이 세 개의 보기 중에서 세 개를 뽑는다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순서가 없이. 순서 없이. 순서가 없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합이 가능하냐면 A도 가능하고요. 또 AA, B, AA, C, A, B, B, A, B, C, A, C, C. CB는 얘랑 같은 거죠. 그 다음 B, BB, BB, C, B, CC, CCC. 총 몇 가지가 나오나요? 10가지요? 오케이, 좋아. 10가지가 나왔어요. 잠깐만. 10가지가 나온다고요? NP. 3개 중에 3개를 뽑아요. 5. 맞아요. 10개가 나오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뽑을 거냐? 우리 방금 전까지 했던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한번 생각해 봐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제부터 여기에서 고르는 숫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지금 문자를 몇 번 골라야 된다고? 3번 골라야 된다고 라고 하는 애를 저기 그냥 빈칸 3개로 두는 거야. 그리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2개 설치합니다. 칸막이를 2개 설치해요. 왜 칸막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 칸막이와 칸막이 가장 앞에 들어오게 되는 애들은 A라고 표현할 거예요. 뽑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칸막이와 칸막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B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칸막이 제일 왼쪽에 있는 애들은 C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저 AAA라고 하는 애를 요걸로 표현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AAA를 뽑는 경우가 돼요? 동그라미 3개를 짝대기 앞에 쓰게 되면 AAA가 되겠죠. 그럼 AAB 같은 경우에는 짝대기 2개 사이에 짝대기 둘 사이에 하나만 집어넣으면 AAB가 될 거고요. 그럼 AAC는 어떻게 돼요? AAC가 되겠죠? 그대로 여기 계속 또 적어줄 수 있을 거야. A, BB 이렇게. 그럼 ABC, A, B, C, ACC, A, CC, BBB, BBB, BBC, BCC, CCC.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않냐고요. 자,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3개 중에서 3개를 뽑는다 는 것과 뭐랑 이거랑 서로 같은 거? 5개 중에서 3개, 2개가 중복이 된다 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3개 중에서 3개를 고른다라고 하는 거에 기호도 모르고 계산 방법도 모르지만 요 애랑 서로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면 얘를 뭐로 적어줄 수 있어요? 5팩, 3팩, 2팩으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중복조합, 내가 그 조합의 경우의 수를 선택하는 그 기호는 4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P, C, 파이, 그리고 H요. 그 모두 다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하는 거,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 N개의 선택지 중에서 그러니까 R개를 뽑아 나열하는 거, N개 중에서 그럼 R개를 뽑기만 하는 거. 중복을 허용해서 R번 뽑는 거를
NHR이라고 쓰자고요. 그 NHR에 H라고 하는 게 아마 하모니우스인가 하모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맞나요? 호모지니우스래요. 동차. 와, 하나도 안 궁금했어요. 자, NHR. 그럼 지금 방금 전에서 3개 중에 3개 뽑는다 라고 하는 애를 어떠한 기호를 이용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요? 3, H3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맞죠? 3개의 선택지, 3개 중에서 3번 뽑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중복을 허용해서 3번 뽑기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럼 5개 중에서 요 식을 그러면 우리 이걸로 생각해봐요. NCR. NCR은 n 팩토리얼에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이잖아요. 그죠? 즉, 얘를 OC3 또는 OC2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 뒤에서 앞에 33 나왔으니까 얘로 가자고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말을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그걸로 한번 생각해봐요. 세 개 중에서 4번 중복을 허용하여 선택한다 라고 하는 건 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된다고? 3, H, 4 종류가 몇 개니까? 3개니까 칸막이 몇 개를 두고 2개를 두고 몇 번? 그럼 여기 4개에다가 칸막이 2개를 합쳐서 6개 중에서 그쵸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누시면 되죠. 그럼 얘를 저 콤비네이션으로 바꾸게 되면 그쵸 6C 4 또는 6C 2가 될 거라고요. 다시 요걸 좀 지울게요. 공간이 좀 부족해서. 규칙이 보이시면 얘기하세요. 자, 방금 전에 3H3이라고 하는 애는 OC3 또는 OC2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3개 중에서 4번 고르는 거는 6C4 또는 6C2로 표현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3개 중에서 5번 선택한다 라고 하는 애는 몇 개의 동그라미와 5개의 동그라미와 3개, 3종류니까 칸막이가 몇 개? 2개 해서 총 7C 5가 되거나 7C 2로 표현이 가능하겠네. 자, 그럼 규칙을 한번 바꿔볼까? 이건 어때? 이제 내가 5종류에 있는 애들 중에서 대선 투표를 할 거야. 후보가 5명이 나왔어. 근데 그 중에서 10명이 투표를 해서 투표함에다가 넣어 놓을 거야. 누가 뽑았는지 몰라. 그럼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뽑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 A 후보만 10표 몰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자 생각해봐. 칸이 몇 칸? 10칸에다가 여기 10칸에다가 칸막이는 몇 개? 칸막이가 4개. 그러면 14C10 또는 14C4로 볼 수 있다고요. 자, 규칙 보여주셨어요? 뭔가 계속 같은 숫자가 보이지 않아? 그쵸. 뒤에 있는 숫자가 R이 서로 같죠. 그죠? 또 알 수 있는 사실 하나? 칸막이는 항상 저 선택권보다 선택하는 개수보다 하나 작아. n-1에다가 더하기 r이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한다고?
n 더하기 r에서 하나 뺀 c r을 해주는 것과 같다고요. 얘가 뭐라고? 중복 조합이라고요. 그냥 중복 조합.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중복 조합. 순서가 없이 중복을 허용해서 아, 그래? 내가 네 고개를 5번 꾸벅꾸벅거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친 건데 기억이 끊겨서 기억이 안 나나 본데 너 졸았어요. 당신 졸았어요. 제가 억가를 하지는 않아요. 네, 오늘 배울 거이기도 합니다. 개념. 어때요? 개념 많이 복잡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 48페이지 한번 가볼까나? 48페이지 개념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 한번 봐봐봐. 식을 어떻게 계산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고. 저기 1번에 7H2라고 되어 있는데 대신에 8C이니까 28로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2H8 대신에 뭔가 뭔가 말투가 뭐 이렇게 조금 그랬어. 그래서 얼마라고? 9개죠. 그죠? 다음 4H6 같은 경우에는 9C6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987 321 계산하면 12, 84 이렇게 계산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2번. 3개의 문자 ABC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5개의 문자를 생각한다. 식이 어떻게 된다고? 3개의 선택지를 몇 번 골라서? 5번 골라서 그러면 얘는 7C5와 같으니까 7621 21가지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고요. 뒤에는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같이 읽고 넘어갑시다. 뭐라고? 그 옆에 나와 있는 거 49페이지. P, 파이, C, H의 차이점은 순열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다 나열한다고요. 그 다음에 C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선택만 하는 겁니다. 전 뽑는다고 표현하긴 하는데 선택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파이는 중복을 허용해서 나열하는 거고요. 마지막 호모지니우스라고 하는 저 H는 뭐라고요?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순서가 없이 뽑기만 하면 된다예요. 자, 근데 선택이라고 하니까 말이 되게 뉘앙스가 이상한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 A, B, C라고 하는 세 사람이 각각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선택하는 거에서 순열일까 조합일까? A, B, C. A 사람, B 사람, C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순열이에요, 조합이에요? 순열이죠. 이유는 뭐지?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같을 수가 없는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멘트가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순열로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아니면 뽑아서 놨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뽑아서 넣었다. 아니면 내가 뽑을 후보를 적어서 냈다. 이런 식으로 순서가 섞이는 경우, 그게 구분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조합이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몇 시에 끝나죠? 저 뒤에
30분인가요? 30분 맞나요?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4시 10분까지인가요? 쉬는 시간이 40분이나 됐었나요? 그 아니야, 이거는 제가 아니야, 영상 중에 얘기할게요.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지금 이제, 저기 뭐야, 의무자습을 하게 되실 거죠? 그 자습을 하게 되실 때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실 분들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놀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밖에 나가서 쉬고 온다라고 하실 거면요, 차라리 몰빵해서 한 번에 조금 더 쉬세요. 제가 정해진 시간이 3시 반부터 4시 10분까지였고, 그죠? 쉬는 시간만 얘기해 드릴게요. 3시 30분부터 4시 10분까지였고, 그 다음에 제가 6시 45분인가? 부터 뭐 7시 10분인가까지 쉬는 시간을 드렸는데요. 차라리 그냥, 저는 그냥 3시 30분부터 공부를 쭉 하다가, 한 4시, 아니야. 한 6시, 한 20분? 쯤까지 공부를 하시고 7시 10분까지 쉬는 게 어떤가? 본 수업. 너네들.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러니까 50분 정도 쉬는 시간을 줄 테니, 뭐 식당에 가서 먹고든 뭘 하든 그럴 시간이 되지 않겠냐고. 그게 낫지 않냐? 는 건데. 별로예요? 그럼 2번 짧게 쉬면은 뭔가 먹을 메뉴들이라는 이런 게 되게 애매해지잖아요. 그래서. 별로야? 뭐 쉬는 시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거기서 계속 공부하셔도 됩니다. 의무적으로 공부하다 나가. 너 시간 됐으니까 나가. 꺼져. 이런 거는 안 할 테니까요. 풀로 계셔도 돼요. 저는 밥 없이 그냥 공부만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어떤가. 그냥 들어가자마자 오늘 지금 애들 밥 먹을 시간 동안에 그냥 공부 쭉 하시고, 그러고 한 몇 시간이야? 25분 정도.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하면 40분이 25분이 줄어드는 15분이 줄어드는 마법이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붙어서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15분에서 20분 정도쯤에 적당히 나가시면, 15분에서 20분 정도쯤에 적당히 나가서 먹고 오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게 별로라고 생각하시면 요 시간대, 요 시간대에 지금 우리 학원 전체적으로 휴게 시간은 요거밖에 없어요. 여기는 지금 1부 시간이죠. 1부 진행하는 시간이라서 만약에 저기 308호에서 식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308호 시간은 여기밖에 오픈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만약 도시락을 싸오거나 뭐 하거나 하셔서 308호에서 식사를 하실 분은 요때 식사를 하시고요. 그게 아니고 나가서 뭔가를 먹고 아니면 그냥 편의점에서 그냥 혼자 뚝딱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혹시나 마지막 3번째, 부모님의 허락이 있다면 중간에 조절은 가능합니다. 그거는 부모님이 이제 제 번호는 아마 거의 다 아시지 않나? 아실걸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해서 조절해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사항 끝. 그대들은 이제 그대들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안내해 주실 겁니다. 아이고, 어리야. 다음. 그리고 그대들 까먹었다. 주퇴봐야죠. 저번에 안 본 분들 주퇴봐야죠. 제시도 봐야 되고. 자, 가겠습니다. 필수예제 1번 할게요. 자, 필수예제 1번씩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선택지를 몇 개 중에서
세 종류를 몇 번, 몇 개 고르는? 6개 고르는. 그래서 8, C6, 28개. 동일한 5통의 편지를 서로 다른 3개의 우체통 ABC. 자, 선택지가 편지요, 우체통이요. 우체통이 선택지가 되겠지. 3개를 몇 번? 5번. 그래서 7C5, 7621, 21. 10명의 선거인이 4명의 후보자에게 무기명으로 투표할 때 읽어봤더니 선택지가 4명의 후보자를 10번 뽑으면 되는 거라서 10, 3, C, 10이 될 거예요. 계산하면 13, 12, 11, 3, 2, 1로 나누시면 26, 286.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그럼 이렇게 3명의 학생에게 연극 공연 티켓 6장을 나눠줄 때 각 학생에게 적어도 한 장의 티켓을 나누어 주려면 일단 지금 얘는 선택지가 뭐가 돼? 티켓이야? 학생 ABC야? 학생 ABC에다가 몇 장의 티켓을 나눠주면 된다고? 근데 중요한 건 순서가 없이 구분 가능하지 않은 티켓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장이라고 하는 건 뭘 해주면 될까? 밑장을 깔아주면 돼요. 일단 너 하나 받고 이제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야. 그럼 남은 티켓이 몇 장? 3장.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아니면 최소한 몇 개 이상 이런 멘트가 들어가 있으면 뭘 해주면 돼? 밑장 깔아주면 돼. 그 개수만큼을. 그럼 필수 예제 2번. 이제 2번. 포도자두 레몬체리 11개를 사려고 하는데 자, 포도, 자두, 레몬, 체리 합쳐서 11개를 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자두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 레몬 사탕은 3개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미 이 11개 중에서 몇 개를 5개를 밑장을 깔아 놓고 시작을 하자고. 몇 개의 선택지, 4개의 선택지 중에서 몇 번 남은 6개를 논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9, C, 6, 987, 321, 84. 값, 네. 자, 필수예제 3번 한번 가볼까요?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고르래. 지금 1번에 A 더하기 B의 5제곱이라고 나와 있거든? A 더하기 B의 5제곱이라고 나와 있는 애는 이게 뭔 말이야? 전개를 할 때 성질을 생각하면 좋아. 전개를 할 때 예를 들어 A 더하기 B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런 식을 내가 전개를 한다라고 할 때 전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야? 요 앞에 있는 거의 항의 개수가 2개, 2종류이고 뒤에 있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항의 개수가
세 종류라고 한다면 각각의 항은 다른 괄호에 있는 모든 항들과 한 번씩은 곱해져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개의 가장 기본적인 분배 법칙이죠. 그죠? 그러면 말을 조금 틀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A 더하기 B, A 더하기 B라고 할 때 반드시 하나의 앞에 있는 괄호에서 A 고를래, B 고를래 를 하나 고르는 상태로 내 손에 쥐고 있는 상태로 뒤에 있는 괄호에서 A 고를래, B 고를래 라고 하는 요 결과값을 둘이 곱해서 나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쪽에서 A를 선택하고 뒤에서도 A를 선택해서 나오는 게 A 제곱이 될 거고 앞에서 A, 뒤에서 B 혹은 앞에서 B, 뒤에서 A 즉 A를 몇 번? 한 번, B를 한 번 고르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AB도 있고 BA도 있고 그래서 여기 더하기 2AB가 될 거고 뒤에 B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결로 생각을 해본다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몇 개의 선택지가 있을까? 두 개의 선택지를 각 괄호당 한 번씩 선택한다면 몇 번 선택해야 될까? 세 번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H3이라는 값을 계산해 주시면 얼마죠? 4C3? 항이 몇 개 생겨요? 4개 생겨요. 맞는지 한번 해볼까요? A만 선택하는 경우 A 세제곱이 나올 거고 A를 2번, B를 한 번 고르는 경우가 3A 제곱 B A를 한 번, B를 2번 고르는 경우가 3AB 제곱 그리고 B만 3번 고르는 경우가 B 세제곱이 될 거예요. 항의 개수가 4개가 나왔네요. 오, 그래? 그러면 5제곱도 한번 해볼까? 몇 개의 선택지를 2개의 선택지를 몇 번 선택하는 거니까 5번 선택하는 거니까 2개의 선택지에 대해서 5번 골랄 거야. 골라. 그러면 식은 6시 5가 될 거라 6가지 나오게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A만 5번 고를래? A 4번에 B 하나, A 3번에 B 둘, A 2번에 B 셋, A 1번에 B 넷, A 한 번도 안 뽑고 B만 5번 뽑는 거. 총 6개가 나오는 거 확인되죠? 그럼 2번은 어때? 3H 3H?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4제곱이니까 3개의 선택지를 4개, 3개의 괄호에서, 그러니까 4개의 괄호에서 3번, 3개 중에서 하나씩 고르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6, C4, 15개?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또 그러면 3번 곤란하다. 3번 곤란하다. A 더하기 B의 세제곱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곤란할 땐 뭐 하면 좋을까? 분류해볼까? 어떻게 분류해볼까? 뒤에 걸 쪼개요? 좋아요. 그럼 뒤에 걸 어떻게 쪼개요? A 플러스 B랑 C로 쪼개요? 그럼 얘를 쪼개면 A 더하기 B의 4제곱이랑 C 곱하기 A 더하기 B의 세제곱으로 쪼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최종 확인. 겹치는 애들이 있나? 없죠. C가 곱해지느냐 곱해지지 않느냐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럼 따로따로 구하시면 되겠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2H4 더하기 2H3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계산 5C4 더하기 4C3이니까 9 나오겠네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곤란한데? 그럼 나눠볼까?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이용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필수 예제 4번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x 더하기 y 더하기 z라고 하는 값이 8이래. 첫 번째, 의미 아닌 정수해. 자, 저 숫자 8이라는 숫자를 모두 다 정수 단위로 하나씩 다 쪼개서 자아를 부여해. 그러면 자, 너는 x로 갈래? y로 갈래? z로 갈래? 그런데 x의 인기가 겁내 좋아서 몇 개의 아이들이 8개의 아이들이 몽땅 다 x를 선택하게 되면 정수해가 8,0,0이라고 얘기해도 가능하죠. 그죠? 의미 아닌 정수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그 자아를 부여한 몇 개의 숫자들, 8개의 숫자들 이 몇 개의 선택지 중에서 3개의 선택지 중에서 8번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주시면 얼마? 10시 8이라 45 나오죠. 근데 두 번째, 양의 정수해래. 양의 정수해. 그럼 얘는 무슨 표현일까?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이죠. 우리 적어도 하나 이런 문제가 보이면 뭐 하라고? 밑장 깔아버리라고요. 그럼 하나씩 주고 남은 5개만 선택지를 고르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7C 5 21. 그럼 이제 마지막 3번도 이제 뭐 해주면 돼요? 밑장 깔면 돼요. 1 이상, 2 이상, 남은 개수 몇 개? 5개. 그래서 21 이렇게 계산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헷갈리시나요? 헷갈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봅시다. 발전 예제 5번이에요. 자, 발전 예제 5번은 어떻게 풀어야 적절한 풀이가 될 수 있을까요? 조건을 봐요. 당연하죠. 조건을 보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의미 아닌 5개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고르래요. A와 B와 C와 D와 E에 대한 순서쌍의 개수를 고르랍니다. 근데 가족권에서는 뭐래요? 0은 2개. 오케이. 2개 골라줘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나까지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나는요. 더하면 10이래요. 그렇다면 네.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자고요. 0이 2개. 그리고 남은 3개를 더해서 10. 그럼 식은? OC 아니 일단 골라야죠. 5C 얘가 첫 번째 식이 될 거야. 5C 2 곱하기 3H 만약에 이제 2개가 0이다 라고 픽스가 됐으면 이제 선택지는 몇 개밖에 없는 거야? 3개밖에 없는 거야.
3개 중에서 10번 고르면 되는 거죠. 아니죠. 그렇네. 7이죠. 밑장 깔아야 되죠. 밑장을 깔아서 이제 나머지에다가는 최소한 한 장 이상씩 밑장을 깔아주고 남은 7개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10 곱하기 저거. 핸드폰 울림 혼나? 핸드폰 울리면 내 거라고 했어. 핸드폰 울리면 내 거야. 9시 7이니까 9821에 360개. 됐을까나? 자, 필수예제 6번도 한번 볼게요. 아마 이게 마지막인가 그럴걸? x에서 y로의 함수래요. x는 1, 2, 3이고요. y는 1, 2, 3, 4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를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첫 번째는 i가 j보다 작으면 저 fi는 fj보다 작대요. 규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되고 내가 순서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는 뭐랑 같다고? 조합과 같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선택을 순서를 내가 그 주체가 돼서 그 순서를 정할 수 있어야만 순열이에요. 그렇다면, 뭐만 하면 될까? 고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몇 개를? 3개. 3개를 어디서? Y에서. 도착하는 저 Y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기만 하면 제일 작은 거 1번 가죠. 그 다음 2번 가죠. 그 다음 3번 가죠. 이미 이렇게 정해진 규칙으로 행동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4가지만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뭐가 있냐면 i가 j보다 작으면 fi가 fj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건 뭐야? 같은 값을 가질 수 있고. 같은 값을 가져도 상관은 없지만 순서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는 봐봐. 예를 들어 111 골랐어. 니네 하나씩 가져. 113 골랐어. 그러면은 무조건 가장 큰 애는 누구 거? 3이 가져가야만 해. 그죠? 이런 식으로 아까도 얘기했어. 주체가 내가 되지 않고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뭐로 생각한다고? 조합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가능하니? 중복까지 허용을 하니 4개의 선택지를 3번 고르면 되겠다. 라서 6시 3이 될 거고 이 값을 계산해주면 6, 5, 4, 3, 1, 20까지 로 계산해 줄 수 있게 되겠다. 됐을까요? 예, 지금 시간 미묘하게 남았는데요. 유제 11번하고 12번은 애지간하면 지금 풀어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밴드 만들고 초대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질문 좀 받고 이런 것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숙제. 숙제 적어주세요. 저희 수셈 어디까지? 유제 2-12번까지. 그 다음에 아까 몇 번이었죠? 54번? 큼직하게 써놔야지. 몇 번이라고? 그 수학의 셈이 12번. 유제 2-12까지. 네, 두 번째 날입니다.
그 다음에 부교재가 54번까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촬영 정리할게요.